비가 그친 이른 아침, 충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아직 흙냄새가 젖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생강 두둑 사이를 걸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겉흙은 반짝였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조금 파보고 그 안에 차가움과 습기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때 이웃 박철수가 대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형님, 저는 생강을 심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싹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올해도 틀린 것 같소.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철수의 밭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흙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고 손바닥에 축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김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아우, 생강은 대답이 늦은 작물이오. 그런데 늦게 대답하는 것과 속에서 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달력으로는 봄이 왔고 낮에는 햇볕도 따뜻한데 땅속은 아직 차갑거나 물을 오래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그런 땅에 오래 누워 있으면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정숙도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강은 기다려야 하는 작물이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강 농사는 많은 것을 더 하는 일이 아니라 흙을 먼저 보고 때를 살피고 너무 늦기 전에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박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물을 자주 주면 생강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도 습관처럼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보다 눈에 보이는 빈 두둑이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꾸짖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심어볼 용기를 얻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생강은 조급함보다 차분한 손길을 더 오래 기억하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를 데리고 지난해 생강을 심었던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풀 몇 포기가 낮게 남아 있었고 흙은 손으로 만지면 겉만 부드러울 뿐 속은 무겁게 뭉쳐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호미로 흙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상추는 며칠만 지나도 잎으로 대답하고 감자는 싹이 올라오면 사람 마음을 금방 안심시켜줍니다. 고추도 자리를 잡으면 줄기가 눈에 보이게 굵어집니다. 그러나 생강은 다릅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지치기 쉽습니다. 박철수는 지난해 이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밭에 나와 빈 두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쯤 나오겠지 했고 보름이 지나자 내일은 보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결국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시생강은 단단함을 잃고 부드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손이 서툴러서 그렇다고만 여겼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강이 어려운 까닭은 한 가지가 아니오. 봄에는 낮이 따뜻해도 새벽 흙은 아직 차갑고 초여름에는 비가 갑자기 많아지며 장마가 가까워지면 물이 빠질 틈 없이 땅이 숨을 잃을 때가 있소. 사람 눈에는 같은 밭처럼 보여도 생강이 누워있는 깊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오. 이정숙은 두 사람 뒤에서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생강은 잎을 보는 작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을 믿고 살피는 작물이군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생강은 느려서 미운 작물이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더 먼저 준비해 주어야 하는 작물입니다. 씨가 약하거나 흙이 차고 물이 오래 머물면 싹이 올라오기 전부터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생강 농사의 시작은 심는 날이 아니라 심기 전 흙을 살피는 날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강이 어떤 속도로 살아가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빠른 작물은 눈으로 따라가면 되지만 느린 작물은 손과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오. 특히 우리나라 텃밭에서는 봄바람, 밤기온, 갑작스러운 비까지 함께 보아야 하오. 생강은 그 작은 차이를 크게 느끼는 작물이오. 그 말을 들은 박철수는 빈 두둑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실패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천천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박철수는 곧장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어야 가장 좋소?
김영수는 달력을 보지 않고 하늘과 두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통 충주 같은 중부 지역에서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 사이가 생강을 심기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시작점일 뿐 모든 밭에 똑같이 맞는 약속은 아닙니다. 생강은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지만 겉으로 느끼는 햇볕보다 땅속의 온기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낮에 옷소매를 거들 만큼 따뜻해도 새벽에 흙을 만졌을 때 손끝이 차갑고 물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박철수는 예전처럼 날짜만 보고 서둘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5월이 되기 전에 심어야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비가 그친 바로 다음 날 시생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흙은 축축했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김영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달력은 우리에게 대략의 때를 알려주지만 마지막 허락은 흙이 해주는 것이오. 손으로 쥐었을 때 흙이 살짝 뭉쳤다가 가볍게 부서지고 물냄새보다 포근한 흙냄새가 올라오면 그때가 훨씬 마음 편하오. 이정숙은 대문 옆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력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는 흙한테도 물어봐야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부지방은 조금 이르게 준비할 수 있고 산이 가까운 곳이나 아침 기온이 낮은 밭은 며칠 늦춰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심는 것이 아니라 시생강이 땅속에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생강은 며칠 늦게 심었다고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젖은 흙에 너무 빨리 눕혀졌을 때 더 크게 지칩니다. 그래서 심는 날은 맑고 바람이 부드러운 날이 좋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이나 큰 비가 지난 직후는 피하고 오전에 흙을 확인한 뒤 천천히 심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물 뿌리개 대신 손수건을 꺼내 손에 흙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심는 날이 아니라 살피는 날이구먼. 그 말에 김영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생강 농사에서 하루 이틀의 빠름은 자랑이 아니오. 오히려 땅이 준비되기를 기다린 사람이 가을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호미를 들 때가 많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밭에도 새벽 흙을 만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날짜보다 흙의 표정을 먼저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강 농사의 첫 단추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생강을 심을 새 자리를 정했습니다. 김영수는 오래된 쇠스랑으로 흙을 깊이 뒤집었습니다. 겉흙만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옆으로 천천히 몸을 불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래쪽 흙까지 숨을 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큰 흙덩이를 손으로 부수고 돌과 굵은 뿌리를 골라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곱게 해야 하오?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강은 겉모습보다 누울 자리를 더 따지는 작물이요. 딱딱한 방에 누우면 사람도 밤새 뒤척이지 않소. 흙도 마찬가지요. 다음으로 그는 두둑을 올렸습니다. 너무 낮은 두둑은 비가 오면 금방 물을 품고 물이 빠지지 않으면 시생강이 오래 젖어 있게 됩니다. 김영수는 두둑 양옆의 고랑을 손으로 정리하며 작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에 물을 조금 담아 고랑에 부어 보았습니다. 물이 천천히 한쪽으로 흘러가자 박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생강이 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물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하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이 작은 고랑이 큰 일을 하오. 밑거름도 서둘러 넣지 않았습니다. 잘 썩은 퇴비는 심기 전 미리 넣어 흙과 섞이게 하고 흙이 안정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석회를 쓸 때도 같은 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흙을 좋게 하려는 마음도 너무 급하면 부담이 되어 퇴비도 석회도 뿌리가 닿기 전에 흙과 먼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부엌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장을 담글 때도 바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강밭도 그와 같았습니다. 한번 뒤집고 한번 높이고 한번 물기를 살피는 동안 밭은 조금씩 생강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해마다 생강을 심는 것도 조심해야 하오. 땅도 쉬어야 하고 작물도 자리를 바꾸어야 하오. 박철수는 새 두둑을 바라보며 이제야 밭이 단순한 흙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을 수확을 품는 조용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자기 밭의 고랑을 다시 살폈습니다.
전에는 두둑 위에 작물만 보았지만 이제는 물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에 멈추는지가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강은 화려한 손길보다 물길을 아는 손길을 더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가을까지 마음속에, 그날부터 더욱 조용히 말입니다. 밭이 준비되자 김영수는 광주리에서 시생강을 꺼냈습니다. 박철수는 가장 큰 덩이를 먼저 집었습니다. 크고 묵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 덩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겉은 커 보였지만 한쪽이 조금 물렀고 끝부분에는 어두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로 쓸 생강은 크기만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껍질이 마르지 않았으며 눈이 살아있어야 하오. 조용하지만 속에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좋소. 이정숙은 옆에서 조금 작은 덩이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마디마다 작은 눈이 또렷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생강을 보며 웃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마음 편하오. 병든 자국이 있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속이 물러 보이면 아깝더라도 빼내야 하오. 하나의 약한 시생강이 옆에 건강한 것까지 힘들게 할 수 있소. 다음은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깨끗이 닦은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날이 무딘 칼로 억지로 자르면 단면이 으깨지고 그 자리가 상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조각에는 살아있는 눈이 몇 개 남도록 나누고 너무 작게 쪼개지 않았습니다. 자른 뒤에는 바로 흙에 넣지 않고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잠시 두었습니다. 단면이 젖은 채로 땅에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그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빨리 심어야 하는 것 아니오? 김영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급한 손은 일을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강에게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닐 수 있소. 상처가 조금 마르고 안정될 시간을 주어야 하오. 이어서 그는 작은 상자에 깨끗한 모래를 담았습니다. 모래는 축축하되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시생강 조각들을 서로 너무 붙지 않게 놓고 얇게 덮었습니다. 따뜻한 곳에 두되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곳은 피했습니다. 박철수는 다음 날부터 자꾸 열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림도 농사요. 다만 차갑고 젖은 기다림이 아니라 따뜻하고 알맞게 숨쉬는 기다림이어야 하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눈이 천천히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안심한 빛이 돌았습니다. 아직 밭에 심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이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생강은 땅에 묻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씨를 고르는 손끝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남은 생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첫자리가 중요하듯 시생강도 처음 만나는 손길이 중요하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를 고르는 일은 욕심을 줄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심기보다 살아있는 것을 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시생강의 눈이 조금씩 살아나자 김영수는 드디어 심을 날을 잡았습니다. 전날 큰 비가 지나간 뒤가 아니라 이틀 동안 바람이 불고 흙이 가볍게 마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상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는 이제 생강 조각 하나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두둑 위에 손가락으로 줄을 그은 뒤 깊이를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흙이 무거운 밭에서는 지나치게 깊이 묻으면 싹이 올라오는 길이 힘들어지고 너무 얕게 묻으면 비바람 뒤에 시생강이 드러나거나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그는 시생강을 가로로 눕히고 눈이 위쪽이나 살짝 옆을 향하게 놓았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에게 베개 방향을 맞춰주는 것 같소.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맞소. 생강도 편히 누워야 일어날 힘을 모으오. 흙을 덮을 때도 손으로 세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덮고 흙과 시생강이 허전하지 않게만 맞닿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숙이 마른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아주 얇게 펴서 두둑 위에 올렸습니다. 박철수는 더 많이 덮으면 더 좋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볏짚 한 줌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겨울 이불이 아니라 여름 이불이요. 햇볕에 흙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게 돕고 잡초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을 조금 늦춰주면 충분하오. 너무 두껍게 덮으면 젖은 날에 흙이 숨을 쉬기 어렵소. 그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이라면 많이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도 많이, 볏짚도 많이, 비료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강 앞에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심은 뒤 김영수는 바로 물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흙 상태를 보고 마른 곳만 조심스럽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빈 두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요. 이때는 손이 바쁜 것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오. 박철수는 매일 파보고 싶은 마음을 참기로 했습니다. 싹이 늦어도 흙을 함부로 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올해 생강은 철수 아우보다 더 느긋하겠네요. 모두가 함께 웃었고 두둑 위에는 얇은 엽집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흔들림 속에서 생강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볕이 강해졌지만 두둑은 급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물뿌리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김영수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돕는다는 것은 매번 무엇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두둑 위에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입니다. 생강을 심고 난 뒤 첫 2달은 눈에 보이는 일이 적어서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이때야말로 텃밭을 자주 보되 함부로 건드리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빈 두둑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시생강이 뿌리를 내리고 작은 싹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아침마다 물뿌리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습관처럼 물을 주려 했습니다. 김영수는 그의 손을 살며시 막았습니다. 그리고 흙 표면을 조금 걷어내고 손가락을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겉은 말라 보였지만 속은 아직 촉촉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물을 주는 손보다 먼저 흙을 만지는 손이 있어야 하오. 생강은 마른 것도 힘들어하지만 숨 막히게 젖어 있는 것은 더 힘들어하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을 더 주는 것보다 고랑에 물이 남아있는지 겹집 및 흙이 너무 축축한지 살피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장마가 가까워질수록 그 습관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풀 관리였습니다. 생강은 늦게 올라오지만 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풀을 보자마자 깊게 긁어내려 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생강 싹이 있을 수 있어. 깊게 긁으면 풀보다 생강이 먼저 다칠 수 있어. 그래서 풀은 어릴 때 손으로 조심스럽게 뽑고 생강 자리 주변은 얕게만 정리했습니다. 어느 비온 저녁에는 어린 싹 끝이 조금 갈킨 자국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손전등을 들고 두둑을 살폈고 작은 달팽이를 몇 마리 찾아냈습니다. 그는 약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텃밭이 작을 때는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날 이후 비가 온 다음 저녁에는 꼭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싹이 두세 잎을 펼치고 줄기가 조금 단단해졌을 때 김영수는 첫 웃걸음을 아주 가볍게 주었습니다. 뿌리 가까이에 몰아주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흩어뿌린 뒤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막 깨어난 사람에게 한꺼번에 큰 밥상을 차려주면 부담스럽소. 생강도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제때 먹어야 하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관리라는 말의 뜻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관리는 바쁘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견딜 만큼만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싹들이 더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박철수는 아이처럼 반가워했지만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풀만 낮게 정리하고 고랑의 물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우도 생강의 속도를 조금 알게 되었소. 급한 마음이 줄어드니 두둑도 편해 보였소. 박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기다릴 줄 압니다. 형님. 여름이 깊어지자 생강 줄기는 조금씩 키를 올렸고 두둑 위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이제부터는 잎만 보지 말고 줄기 아래와 흙의 높이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생강 덩이는 땅속에서 옆으로 굵어지면서 때로는 위쪽으로 살짝 밀고 올라옵니다. 그때 흙이 부족하면 덩이가 햇볕을 받거나 마르기 쉽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호미로 부드러운 흙을 끌어올려 줄기 주변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박철수도 따라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려 하자 김영수가 멈추게 했습니다. 덮어주는 것도 숨 쉴 틈을 남겨야 하오. 생강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눌려서는 안 돼요. 웃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기가 안정되고 잎이 힘을 받을 때는 필요한 만큼 도와주되 늦은 시기까지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뿌리 가까이에 비료를 쌓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고르게 주었습니다. 그는 생강이 아래에서 몸을 불리는 시기에는 성급한 손보다 균형 잡힌 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더 많이 주면 더 커진다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기운이 서서히 내려오자 김영수는 물 주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여전히 흙이 너무 마르지 않는지는 보았지만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물을 들이붓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가까운 시기에는 비료도 멈추고 물도 천천히 줄여 생강이 단단히 여물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정숙은 빈 바구니를 씻어 햇볕에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끝을 준비하는 때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잎이 자연스럽게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는 땅속의 대답을 들어볼 때입니다. 드디어 맑고 건조한 늦가을 아침이 왔습니다. 김영수는 호미를 줄기 바로 옆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스듬히 흙을 들어 올렸습니다. 흙 사이에서 연한 노란빛의 생강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철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봄부터 비를 살피고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달팽이를 찾던 시간이 그 한 덩이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바구니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올해 생강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김영수는 생강에 묻은 흙을 세게 털지 않고 가볍게 털어 그늘진 곳에 놓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강은 빨리 대답하는 작물이 아니요.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차분히 함께한 사람에게는 땅속에서 묵직한 대답을 꺼내주어 혹시 여러분도 생강을 심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도전해보려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텃밭을 가꾸는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올가을, 여러분의 손에도 따뜻한 흙냄새와 단단한 생강의 기쁨이 조용히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철수는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내년에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심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농사는 한 번의 수확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계절을 더 부드럽게 맞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은